2026년 월드 주니어 챔피언십 미국 미네소타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어저께 이제 1일차, 오늘 아침에 그죠? 1일차 경기들이 다 끝났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뭐 일반적으로 나왔던 그런 경기들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야 뭐지 생각 뭐지 싶은 느낌의 그런 결과들도 있긴 있었었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사실 소제목에서 나왔듯이 이변 자체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위 시드라고 생각이 되는 팀들이 경기를 아예 잡는다라든가 그런 느낌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저는 스웨덴, 슬로바키아라든가 미국, 독일 정도까지도 조금은 압도적인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결과를 따져보면 좀 압도적으로 보이지만, 특히 이제 미국, 독일 같은 경우는 뭐 6대 3이니까 석점 차니까 잘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위태위태한 장면들이 두 팀 다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뭐 실제로 이제 좀 시드 같은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긴 팀은 핀란드 정도? 핀란드도 사실 좀 따라잡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6대2 스코어가 이제 벌어지게 됐었는데,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제 첫날의 결과 자체는 좋았습니다. 다들 승점 3점을 땄죠. 다 이제 상위 시드로 생각이 되는 팀이, 물론 체코랑 캐나다는 또 작년 8강에서 체코가 이기기도 했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시드를 따질 수 있나라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캐나다가 사실은 조금 더 위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상위권 팀들이 결국 결과는 좋았다. 승점 3점. 하지만 생각보다 경기 내에서 굉장히 고전하는 부분들이 있었다. 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스웨덴,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도 3피리어드 중반에 2대2로 따라잡히면서 뭔가 승점 3점을 정말 못 따는 건가? 스웨덴이? 이런 느낌이 좀 들었었고요. 실제로 이제 요 두 팀 같은 경우에는 파워플레이에서 좀 승패가 갈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도 좀 무방한데, 슬로바키아도 사실 파워플레이 찬스를 조금만 더 잘 살렸더라고 하면은 요 경기 결과를 좀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프렌델 선수가 이제 파워플레이 골 2골 이제 그렇게 득점을 하게 되면서 차이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슬로바키아가 사실 요것만 좀 더 잘 냈어도 굉장히 요 경기는 스웨덴이 좀 고전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의 경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3피리어드까지 2대2. 하지만 뭐 뒤에 말씀드릴 뭐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독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 독일이 따라와요. 한 점 차로 계속 따라옵니다. 1피리어드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고, 2피리어드, 3피리어드에서도 3대2, 4대2.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또 점수를 벌리면은 또 독일이 한 골씩 따라붙고, 그런 그림들이 계속 반복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미국, 독일 같은 경우에도 경기 내용이 3골 차 같은 느낌의 경기가 이제 2피리어드까지는 절대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체코,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역전이 이제 반복되는 그런 느낌의 다득점 난타전이었었죠.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시더라도 생각보다 승점 3점을 가져간 건 다행이지만 승점을 까먹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경기들이 정말 뭐 무난하게 원사이드로 이제 이렇게 딱 갔었던 게임은 핀란드, 덴마크 정도다. 근데 핀란드, 덴마크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결국 덴마크는 승격팀이고 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핀란드 같은 팀을 상대로는 경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이제 점수차가 좀 크게 나는 그런 결과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가장 주목된 경기는 체코 대 캐나다입니다. 예. 7대 5로 이제 캐나다가 승리를 하는 또 이런 다 난타전이 나왔었는데, 지금 스코어 라인에서도 보시면 이제 2대 1, 1대 2, 2대 1, 2대 4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기 때문에 뭐 체코가 실제로 리드를 잡았던 국면도 있었고요. 이 피리어드 종료까지 4대 4라는 스코어가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된 경기였다. 뭐 실제로 슈팅 숫자라든가 이런 거 보셔도 체코가 크게 밀리는 그런 게 없었었어요.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목된 경기였었고, 역시나 캐나다는 확실히 뭐 캐나다도 그렇고 사실은 뭐 미국도 마찬가지였었는데, 특급 재능들 역시나 NHL 상위권 픽 지명을 받은 선수들 과 이제 내년 드래프트 때 정말 최상위권 지명을 받을 만한 이런 선수들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이 클래스의 차이를 좀 보여주는 것들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진짜 오늘 경기에서도 케빈 맥케나 선수 선제골 패스하는 장면이라든가 투원투 상황에서 이제 한 명을 끌어당긴 다음에 기가 막히게 이제 그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패스가 나왔었죠. 그럼 마이클 헤이지, 제인 파레크, 이긴라 요 세 명 선수의 이 슈팅들을 보시면은 그냥 팍 꽂혀버리죠. 그죠? 정말 릴리즈와 동시에 꽂히는. 이제 파레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게 강점이거든요. 오늘 이제 멀티골을 했는데, 오늘 골 같은 느낌의 골을 넣는 게 이제 파레크 선수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잘 나오게 되면서 오늘 경기 힘들 경기지만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가 결국 문제가 되는 게 이 수비 경기력이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사실은 물론 이제 체코 같은 경우에도 좀 만만하게 볼 수도 없는 팀이고,
올해 만약에 체코가 성적이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올해 지금 체코 명단 중에서 적어도 10명은 내년에도 뽑힐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의 기세를 내년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데 일단 어쨌든 캐나다를 상대로 5점 넣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캐나다를 상대로도 생각보다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내년에도 좀 물론 지금 내년 이야기 하긴 너무 이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좀 문제는 캐나다 이거 수비 어떻게 할 건가 이것에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약한 팀은 아닙니다. 근데 약한 팀 아니라고 해도 이 기본적인 맨오맨 커버리지에서 좀 꼬이는 모습이라든가 확실하게 경기력이 나오지 못하는 그림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결국 실점을 하는 그림들이 오늘 경기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시면은 뭐 간략하게만 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것 때문에 좀 빡세게 준비를 못했고요. 물론 경기들은 다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제 이 수비 지역에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이제 수비수가 팍을 잡고 뭐 요 선수는 지금 마크를 하고 있죠, 그죠? 여기 이제 경계를 하고 있죠. 근데 요 체코 선수가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근데 맨온맨 커버리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맨투맨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 이전 상황부터 마크를 하는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에이치슨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요 선수가 이제 얘를 마크를 하기 때문에 따라갑니다. 예. 그죠? 근데 1차적인 문제는 결국은 결국 퍽이 없는 쪽 사이드인 위크 사이드 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벌써 서면수가 2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스위칭을 해주는 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거니까 제가 하나하나씩 지울 건데 일단 어쨌든 요 선수가 이제 이쪽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원래 마크를 하던 이 친구가 그냥 그대로 마크를 들어가요.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던 선수는 이쪽에 이제 높은 지역에 있는 요 선수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요 선수가 그죠? 요 선수가 붙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정이고 이제 여기 그죠? 이 반대쪽에 있었던 이 친구가 요 이제 슬롯 쪽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슈팅 블로킹 같은 느낌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이제 여기 있었던 친구가 지금은 일로 올라왔고요. 그죠? 아까 이쪽으로 올라왔으니까. 아까 이쪽에서 쭉 올라오던 친구는 여기 있고요. 여기에서 움직였던 친구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죠? 뭐 맨오맨 커버리지. 내가 맞는 녀석 내가 맞겠다. 그 취지는 좋아요. 알겠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내 탑에 아무도 수비를 안 하고 있죠. 사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요 직전 장면에서 스틱이 부러지는 장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친구가 이제 결국 이제 지금 보시면 스틱이 없죠. 스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친구가 결국은 얘를 막아주면서 힘으로 밀어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스틱으로 이제 뭐 팁을 대는 거 방해는 못 한다라고 할지라도. 근데 그것도 안 됐고 지금 보세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어쨌든 이 동선을 굉장히 좀 불리하게 탔다라는 측면에서 처음부터 이제 좀 맨오맨 커버리지의 가장 큰 정말 완벽하게 소화를 하면 사실 맨오맨 커버리지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소위 말하는 포어 체킹 그러니까 전방 압박부터 맨오맨 커버리지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수비 지역에서도 이렇게 스위칭이 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도 이제 이쪽까지 이 친구가 위크 사이드에 있는 요렇게 올라가면은 위크 사이드에 있는 이 친구가 요쪽에 있는 친구가 마크를 들어가고 이 친구가 이렇게 올라온다. 뭐 그런 느낌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 친구는 이쪽으로 막는다라고 해도 이 친구가 이제 얘를 막으면서 올라간다라든가 그게 돼야 되는데 이도저도 안 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 이제 커버리지 깨지고 맨오맨 커버리지 그러니까 맨투맨을 하는데 놓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골치 아픈 상황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 눈썰미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눈치를 채셨겠지만 6명이죠. 딜레이드 페널티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코 선수가 6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6명이죠? 당연히 캐나다 스케이터는 5명이죠. 맨오맨 커버리지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맨오맨 커버리지를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스가 이쪽으로 올라오고 이 수비수한테 올라갔을 때 이 17번 선수가 달라붙고
그리고 이제 요쪽에 이제 이 스트롱 사이드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요 자리 한 명 메워주고 한 명은 저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선수를 메워주고. 하지만 지금 이거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6대5 상황에서는 맨오맨 커버리지를 해도 무조건 한 명이 남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인데도 맨오맨 커버리지를 가져가다가 결과적으로는 맨오맨 커버리지도 뭐 맨오맨 커버리지 자체는 뭐 그렇게 됐다라고 쳐요. 근데 결국은 지금 네트 앞쪽에 아니 두 명이 안쪽 포지션을 잡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도 사실은 조금 나와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의 캐나다의 수비에서의 문제점. 결국은 이제 지금도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있었던 윙이 요 네트 앞쪽에 있는 이 5번, 이 15번인가? 어쨌든 요 선수를 바라봐주고 팁을 대서 득점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런 느낌으로서의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맨오맨 커버리지 자체도 지금은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오는 데다가 상황에서 맨오맨 커버리지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맨오맨 커버리지를 결국 이제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 판단이 안 됐을 리는 없는데. 근데 이제 맨오맨 커버리지를 계속 이제 구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좀 꼬인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이제 실점이 많이 쌓였고. 그리고 이 제인 파레크거든요. 오늘 제인 파레크는 이 제인 파레크의 그 양날의 검을 다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득점을 2골 넣은 장면에서는 왜 이 친구가 9번이라는 정말 높은 순번에 뽑혔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수비에서의 정말 커버리지 놓치고 느슨하게 마크 커버해야 될 영역 뛰어가고, 그리고 2대1 상황이라든가 이런 데서 경우의 수 좁혀주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은 왜 이 친구가 원래는 조금 더 높은 지명을 받을 수 있었던 선수인데 9번까지 내려왔는지를 알 수 있었던 두 가지 장면이 다 있었어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제인 파레크를 까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결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캐나다가 생각보다 수비 커버리지적인 부분에서 맨온맨을 구사를 하는데, 맨투맨을 구사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요거는 점점 강한 상대를 맞이하는 토너먼트 라운드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메달 라운드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제 이 부분 이제 캐나다가 어떻게 좀 이제 좀 굳혀질지.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아쉬운 점은 캐나다 선수들이 상대방의 선수를 살짝 신경을 자극하려는 목적은 아니겠지만 살짝 불문율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습할 때는 상대방의 진영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살짝 자극하는 거는 뭐 이제 심리전으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단기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H슨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 진영이 쭉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제인 파레크 같은 경우에도 반대쪽에 있는 선수한테 이제 스틱을 찌르면서 이렇게 간다라든가.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MT넷 장면에서도 이제 상대방한테 좀 불필요한 접촉을 하다 캐나다 선수가 페널티를 먹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MT넷 골을 득점을 한 이후에. 이런 장면들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 건데 그게 좀 선을 지키지 못하는 장면들이 오늘 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조금은 안 좋은 점이었다라고, 안 좋은 점이었어요, 캐나다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그게 이제 다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결국 이제 신경을 자극하고 좀 자극하면서 상대방을 좀 말릴 수 있잖아요. 사실 옛날에 오베치킨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런 거를 좀 이용을 했다. 실제로 결승전에서 그랬었죠. 플레리 살짝 패드를 치고 이런 것들. 근데 그게 결국은 조금 더 그런 게 오늘 좀 과했다. 라는 것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고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캐나다도 탑독의 포지션이잖아요. 근데 탑독의 포지션은 사실 변수를 만들어서 그렇게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림이고, 어쨌든 이제 지난해 패배를 서력을 하기는 했는데 그만큼 과제점도 사실은 꽤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는가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A조 결과는 결국 이제 스웨덴이랑 미국은 승점 3점 챙기는 과정이었고요. 6대3 승리, 3대2 승리 3점. 그리고 슬로바키아,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패배. 독일이 어쨌든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서로 붙었을 때 승점을 고려한 다음에, 근데 서로 지금 미국이랑 스웨덴이 서로 붙지 않았고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랑 독일이 서로 붙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득실, 그죠? 득실, 그다음 다득점, 그 순서로 가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순위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그냥 순위표를 딱 보면은 IIHF도 이제 승점 같으면 다득점을 보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이제 서로 붙었을 때 누가 승점 많이 땄는지를 보고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 스웨덴, 슬로바키아, 독일은 붙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타이브레이커가 득실, 그죠? 그 다음 득실이고 그 다음 다득점 이제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스위스는 오늘 경기를 안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경기를 안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B조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캐나다, 체코, 덴마크 뭐 똑같이 보시면 돼요.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게 되면서 뭐 내일부터 또 경기 한번 어떻게 해볼지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순위는 어쨌든 뭐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첫 경기 하나 한 건데 1일차 포인트 및 골 리는 킹을 보시면은 미국의 윌 젤러스 선수가 2골 1어시스트 3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3포인트 기록한 선수들이 지금 어쨌든 이제 다들 지금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체코의 보이테 치아르시 선수가 1골 2어시스트 3포인트. 그리고 캐나다 1라인에서 활약했었던 마이클 헤이지 선수가 1골 2어시스트 3포인트.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실은 대표팀 명단에 떨어질 것이라고 봤었지만은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이선 맥킨지 선수. 오늘 이제 꽤 중요한 골도 넣고 그랬었거든요. 네, 뭐 이 선수가 어쨌든 오늘도 3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뭐 공동 1위에 올랐고요. 핀란드의 예스페르 쿠타 선수가 3포인트, 3어시스트 기록을 하면서 3포인트 기록한 선수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네요. 골리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의 로베 하렌스템 선수가 2실점 하게 되면서 92%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알란 렌다크 선수까지는 이제 3실점이지만 3.06인 거는 이제 60분을 곱한 다음에 그 나누는 그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골리를 뺀 상황에서는 이제 3실점을 했지만 3보다 더 올라가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 비율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세이브 성공률 같은 경우에도 90.62%. 근데 나머지는 어쨌든 오늘 굉장히 다득점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골리 성적들이 다들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1일차 최고의 선수는 제가 뽑은 최고의 선수는 이바르 스텐벨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아주 그렇게 엄청나게 눈에 띄는지는 잘 몰랐었는데 마지막에 결승골 넣는 장면이 있었죠. 그렇죠. 마지막에 이제 결국 이제 핀치 플레이에서 이제 상대방이 턴오버가 유도가 된 이후에 퍽을 이렇게 딱 잡고 빠르게 이제 러시를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반대쪽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파이브홀을 노리는 그 기술, 그죠? 패스를 받은 이후에 바로 또 슛을 때리지 않고 침착하게 파이브홀을 노려가지고 결승골을 넣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스웨덴은 3피리어드 중반에 동점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물론 이제 슬로바키아도 얕볼 수는 없는 팀이지만 스웨덴이 슬로바키아한테 어쨌든 승점을 조금 떨군다라는 거는 또 그거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바라보면 오늘 경기에서 사실 이제 이 스텐베리 선수 이 마지막에 골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뭐 실제로 이제 연장 이후 승부가 나올 수 있고 연장 이후 승부 같은 경우 당연히 3대3 플러스 슛아웃이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스텐베리 선수가 오늘 이제 득점 첫 슛이 그냥 바로 득점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당히 이제 좋은 팀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활약이 됐었고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제 이 친구가 지금 계속 이제 더 주가가 더 점점 올라가고 있는지 왜 SHL에서 이제 정말 확실한 활약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상당히 돋보이는 경기였습니다. 경기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일차 일정 보고 마무리 지으면은 둘째 날 일정은 오늘 새벽 4시, 내일 새벽 4시부터 슬로바키아 독일 경기가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6시 30분은 라트비아 캐나다, 그리고 8시는 미국 스위스, 그리고 마지막 10시 반 타이밍에는 덴마크 체코 경기인데 좀 스토리라인으로 주목해야 되는 경기는 두 번째 경기 라트비아 캐나다입니다. 라트비아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지난해 조별 예선에서 이제 캐나다가 라트비아한테 패배를 했어요. 슈터 패배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좀 복수전라는 부분도 있어서 물론 뭐 이번 경기에서 라트비아가 이기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 부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림이고요. 슬로바키아 독일 이런 경기도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이제 뒷타임 경기들은 사실 좀 전력차가 나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 독일 상대하는 거 보면은 마냥 이제 미국이 찍어 누를 것 같은 느낌이 좀 덜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첫 토너먼트의 첫 경기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상위 팀이라고 해도 경기력이 살짝 안 좋은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경기도 결국은 뭐 한 3점 차 이상은 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결국은 첫 두 경기, 물론 첫 두 경기 보시기 굉장히 어려운 타임이지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째 날 일정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도 아마 이제 제가 리뷰로 이제 매일매일 경기 있는 날은 리뷰로 찾아뵐 예정이고요. 그렇게 이제 찾아뵐 예정이니까 또 내일도 기대를 해 주시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